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다 같이 들어보자. 지라시 1시부터 6시는 채널 고정. 라라라라라라라라. 다 같이 들어보자. 지라시. Let's go. 소상공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풀겠습니다. PPL 듣기평가.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소상공인 여러분의 상품 및 가게 홍보를 위한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PPL 장면을 들으시고 장면 끝에 나오는 문제에 정답을 맞춰주세요. 본 장면은 김소영님의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김치찌개 전문점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선을 안 본다고 했거든요. 근데 중매 아주머니가 막무가내로 약속을 잡아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그러셨구나. 중매 아주머니께서 큰 실수를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따로 있거든요. 가난하다고 집에서 반대를 좀 하는데. 저런. 그 여자분을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예? 여보세요? 김비서? 백지수표 3장만 끊어놔. 아니 잠깐만요. 백지수표라뇨? 그냥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부담 없으시겠죠? 그럼 그분하고 잘 되시기를. 그게 아니고 저기 혹시 재벌이에요? 정말 너무 촌스러운 워딩이라. 진짜 오랜만이다. 저는 가볼게요. 잠깐만요. 아니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어디 사세요? 지금은 일단 대치동과 방배동이요. 집이 두 채라고요? 아니요, 마당으로 쓰는 건 대치동에 있고 본체는 방배동에 있어요. 두 동네에 걸쳐 넓게 펼쳐진 집이랄까? 뭐 소소하죠. 대박. 저기 이왕 이렇게 나오신 거 저하고 식사나 하고 들어가시죠. 김치찌개 어떠세요? 어머나, 김치찌개면 제가 7년 전에 서민 체험할 때 한 번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김소영님 어머니가 하시는 집인데 파주에 부뚜삐 김치찌개 전문점이라고 파주 지역 31번 차고지 근처에 있거든요. 맛있겠네요. 그럼 가실까요? 근데 취미 없으세요? 뭘 좋아하신다거나 뭐 공부를 하신다거나. 저는 요즘 허언을 공부하고 있어요. 허언이요? 허언 매니아라고나 할까? 그럼 혹시 지금까지 한 말이 전부 다 뻥이죠. 밥값 내실 거죠? 우리가 먹을 김치찌개는 김치가 들었으니까 그건 좋은 균이 있겠네요. 좋은 균이라면? 당류를 분해해서 젖산을 생성하는 세균, 발효에 의해서 생장하는 균, 장에 좋다잖아요. 뻥치다 말고 갑자기 발효에 의해 생장하는 장에 좋은 균이라면. 문제 드립니다. 허언의 소가 선본 여자한테 김치찌개를 사주게 된 문성균 씨는 김치에 들어있는 균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데요. 당류를 분해하여 젖산을 생성하는 세균으로 장 건강을 위해 영양제로 챙겨 먹기도 하는 이 균은 무엇일까요? 1번 유산균, 2번 헬리코박터균, 3번 고온단시간 살균. 문자 미니로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1번, 긴 거 100원, 짧은 거 5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총 10분께 대한민국 대표 음료 쭉 식혜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유익균 이선균 씨가 부릅니다. 바다여행. 듣기평가. 오늘 정답은요? 1번 유산균. 황영성님이 유산균 가득한 김치찌개를 파는 김소영님 광고 당첨 축하해요. 오. 4289님 정답은 1번 유산균입니다. 대학생인데 조리학과를 다니다 보니 이런 내용을 배웁니다. 라디오에 나온 걸 맞추는 걸 보니 제가 공부를 하긴 하나 봐요. 조리학과 다니시는구나. 네. 그나저나 이 꽁트 내용은 정말 너무 웃기면서도 가슴이 아팠던 게 마당은 방배동에 있고 본체가 어디로? 대치동이라고요? 그럼 딱 걸려있는 거를 집이 커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작가가 너무 짠한 게 잘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나는 거 안다? 왜냐면 나도 잘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몰라.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마당이 방배동에 있고 본체가 된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참 누나, 상상만으로도 한계가 있어. 정선희 씨나 저나 지하에서 올라온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래 나는 상상이 안 되니까 나도 네. 그래 마당이 방배동에 있고 뭐 본체가 대충 있을 수 있지 말이 되냐고. 우리 진짜 우리 상상도 한계가 있다는 게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요. 당최 몰라요 나는. 이런 적이 없으니까. 자, 두 분 포함 총 10분께 식혜해드리고요. PPL 홍보 의뢰해주신 김소영님께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선물이 행운의 상징이 돼서 부자 되시기를 난리 날 거예요. 바랍니다. 예, 진짜. 마당이 방배동에 있고 본체가 대치동에 있는 건물 네. 사세요. 진짜 부자 되세요. 진짜 부자 되시길 바라면서 예.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올품, 좋아, 제야. 현대오피스, 경북 북부연구원, 주식회사 스타리온 성철, 로덴푸드, 똥진레저, 푸주옥 설렁탕 도가니탕, 국민연료 썬연료, 둔포농협 아산 맑은쌀, 신한벽지, 동인비, 마더스제약, 2021 부산국제기계대전, 두지 프로바이오틱스, 대림산업. 환인제약과 함께합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아, 여기 묻었네. 제목 마음이 따뜻한 로봇 남편. 문천식이다.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경북 구미시에서 최성희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1등급 한우 등심 1000g 받게 되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안마자를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선현이 천식 오빠 안녕하세요. 네. 저도 안녕하답니다. 제 옆에서 본인도 안녕하다는 남편의 얘기를 좀 써볼게요. 네. 저희 신랑은요, 워낙 사람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줘서 주위에 늘 복작복작 시끌시끌해요. 문천식이라고 제가 오.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는 동생도 이래요. 오죽하면 지인들 고민 들어주느라 밤을 새기도, 와우. 밤을 새기도 하고 저녁을 이미 먹었어도 다른 사람이 배고프다고 하면 소화제를 먹으면서 또 먹으러 나가요. 이건 그냥 나가려고 나가는 거죠? 예. 어쨌든 천사잖아요. 이렇게 착한 남편 잘 없어요, 여러분. 네, 네. 저도 사실 처음에 같은 회사 다니면서 제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위로도 잘 해주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반했는데요. 문제는 10년 정도를 같이 지내다 보니 남편이 쓰는 그 리액션이 자꾸 돌려막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유라 씨가 보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미잖아요, 10년 구미. 차. 그렇네. 결혼식장에 초대받아서 갔을 때 일인데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왔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아유, 우리 형규가 드디어 결혼을 해. 예, 아유. 그러게 어머니. 근데 예.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우리 며느리가 엄청 이뻐. 이야, 정말 더할 나위 없네요, 어머니. 그치? 예. 거기다가 아버지께서 군인으로 퇴직한 명문가 집안에 본인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냥 예. 대한민국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학교를 나왔어. 아이고. 야, 그 정도면 어머님 한턱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뿐인 줄 알아? 사실 지금 뱃속에 네. 우리 손주도 있어. 아, 진짜? 어머님, 이거 진짜 정말 겹경사예요. 눈치채셨죠? 행복한 일이 있는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네요. 한턱 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겹경사네요. 이거 3개씩 돌려쓰고요. 안 좋은 일이 있는 사람한텐 이래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과장님. 오늘 신수가 훤하십니다. 나의 승진 미끄러졌어. 기분이 안 좋은데 얼굴이 좋은 게 뭐 내 문제인가 이거. 난 왜 승진해서 미끄러졌을까? 아유, 상심이 크시겠어요. 에휴, 이번에도 차장 못 따라가지고 벌써 3번째 미끄러진 건데. 에이, 아유, 마음 깊이 위로드립니다. 그냥 뭐 이번에 내 차례가 아니었던 거겠지. 마음 잘 추스리시고요. 아, 진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네요, 제가. 아유, 고마워. 참 위로를 맛깔나게 잘해. 응. 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아이고, 예, 힘이 돼. 응, 화이팅. 예. 네, 상심이 크시겠어요.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합니다. 마음 잘 추스르세요.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네요. 이렇게 3-4개 가지고 돌렸어요. 암튼 이렇게 잘 들어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가 옵니다. 하루는 저랑 같이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시댁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이 운전 중이라 스피커폰으로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유, 너무 오랜만에 전화했지? 나야, 최 부장. 아이고, 최 부장님. 잘 지내셨어요? 이게 얼마 만이에요? 퇴사하고 나서 처음이니까 한 4년쯤 됐나?
아유, 왜 그동안 연락 끊으셨어요? 사실은 그동안 연락을 못했던 이유가 우리 아내가 좀 아팠어요. 아유. 내가 그래서 한동안 엄청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이 몸도 힘든 거지만 이게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이고. 상심이 크시겠어요. 그렇지. 참 힘들었지. 그 마음 잘 추스르세요.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진짜. 이렇게 고민을 들어주다 보니까 약 30분을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아내가 아프셨는데 완치가 됐는데 예. 병원비 때문에 힘들었는데 아이고. 저 리액션을 다 하고 있어요. 예, 30분 동안. 어. 그걸 또 다 해결이 됐으니 이제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네. 이렇게 엄청나게 길어지는 통화에 정신이 저는 멍해지더라고요. 옆에서 듣기만 해도. 그거를 다 듣고 리액션을 일일이 다 하는 남편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남편도 인간은 인간이었어요. 이게 리액션을 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리액션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거죠. 아이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도 비록 운전 중이지만 진짜 마음 깊이 애들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예. 아유, 그동안 그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심한 감기 몸살을 앓게 된 거야. 아이고, 더할 나위 없네요. 뭐라고? 예? 내 잘못 들었나? 뭐라 그랬지 지금? 더할 나위 제가 없다. 뭐라 그랬나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아, 예. 나 진짜 면역력 떨어졌네. 헛게 들려.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몸이 막 아픈데 그 와중에 내가 보이스피싱에 걸린 거야. 이게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보이스피싱이더라고. 아이고, 정말 격경사네요. 좌회전까지. 저는 멍하니 듣고 있다가 웃음이 빵 터져가지고 입을 틀어 막았어요. 면역이 떨어졌는데 보이스피싱이 겹경사라. 근데 진짜 웃을 상황 아니라 웃으면 절대 안 되는데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여보세요. 예? 뭐라고? 겹경사? 아니 저기 엎친 데 덮친 격이나 뭐 설상가상 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지? 지금 그런 거지 지금? 무슨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나요? 예? 그렇게 즐겨 쓰던 리액션을 혼동해서 쓴 남편은 마지막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기침이 나고 코로나가 아닌가 무섭다는 그 분께 예, 아유, 하여튼 아무쪼록 마음 잘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도 뭐 최 부장님은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다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비록 리액션 오작동을 일으켰지만 남의 얘기 들어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느낀 하루였답니다. 남편, 그래도 내가 얘기하는 거에는 영혼을 담아서 대답해줘야 해. 알았지? 초보라서 운전하기 무서워 죽겠다 이러는데 마음 잘 추스려. 이러지 말고 제가 아는 후배가 똑같은 후배가 한 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어이구. 진짜. 아이고 저런. 저런. 정말 요거 몇 개 가지고 계속 돌려막기 하는데 이거 언젠가 구멍이 나요. 이거 하면 구멍이 납니다. 요거는. 유현덕님 같은 분도 계시네요. 메모해야겠는데요. 저도 누구 위로할 때 할 말이 없어가지고 힘들었거든요.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또 하나 뭐라고요?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예. 예. 근데 다 문어체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게 구어체로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 됐다. 어떡해요. 이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네. 적당히 하시고 끝내주세요라는 무언의 요청 아닙니까? 그죠. 책에서 배우신 것 같아요. 약간 8726님 저도 마음 잘 추스릴게요. 별일 없지만 그냥 얘기 듣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하게 되네. 9173님 친구보단 난 것 같아요. 제 친구는 위로할 때요. 아유, 말세다 말세. 이걸로 계속 돌려먹어요. 대박으로 돌려막는 친구도 있어요. 그쵸. 진짜? 대박. 애가 꼴등을 해가지고. 대박. 근데 또 감기다 걸리니까 좀 황당하더라고. 대박. 이번에 남편 감봉돼가지고 정말. 대박. 너 내 얘기 듣니 안 듣니? 대박. 뭐가 대박이야? 맞아.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있어요, 진짜. 습관적으로 하는 거. 영혼이 없이. 그쵸. 네, 천식 씨는 영혼은 있어요. 근데 워낙 그게 아주 일반적인 남자분들 특징이 있는 거라 저는 문천식 씨 리액션을 보면서 남자를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펑펑 울까봐? 내가 너무 힘들지. 엉엉 울까봐. 보통 아니에요. 비슷한 사람 하나 알고 있는데 신모 씨라고. 혹시 엽자 들어가지 않아요? 뭐든. 오빠 왜 안 울어? 그랬더니 아니야 집에 가서 엉엉 울어. 그래요?
문천식 씨 지금 그 눈을 보는데 겹치네요, 많이. 알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형이니까 넘어가고요. 아니 뭐 다 리액션을 그렇게 잘할 필요 있나요? 네. 그냥 진심이면 되지. 공희혜리님, 나는 톤이 다른 아이고. 아 맞다. 아이고. 이거는 박수홍 선배가 잘해요. 맞아요. 만나면 아이고 천식 아이고. 우리 친하게 지내요. 선희 씨 말 놔요. 내 오빠니까. 선이야, 오케이? 다음에 오빠. 아이고 선희 씨 아이고. 다시 도돌이표. 동엽이랑 수호경 전화 오겠는데. 자, 1911님. 화나는 상황에 야 그걸 넌 참냐? 그걸 가만두냐? 이걸로 막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어떤 말을 써야 진심이 통할까 잘 모르면 이게 아는 말로 돌려막게 돼요. 그래요? 우리가 왜 장례식장에서 왜 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뭐 삼가 뭐 명복을 빕니다. 뭐 I'm sorry. 뭐 맞아요. 당신의 상실에 뭐 조의를 표합니다.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구어체가. 잘 없죠 우리나라는. 네, 그러니까는 좀 안 좋은 일에 해당하는 리액션이 좀 가난한 편이고 기쁜 일에도 그렇고 막 몇 개 총알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네. 몇 개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 7972님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읽으시느라 고생이 대박이네요. 마음 잘 추스리시고 새해는 좋은 일들 가득할 거예요. 야 이거 외우자. 이거 괜찮다 이거. 고생이 대박이다. 마음 잘 추스리고 새해 좋은 일들 가득할 거예요. 이거 좋다 이거. 야 응용력 빠르시네. 네, 3콤보. 그래요. 자 김광진 씨의 노래 전할게요. 진심. 웃음이 묻어나는 정선이 문천식에 함께해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딱딱하고 지루하다. 골치 아프고 어렵다.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숴드립니다. 생활 밀착형 법률 상담 서비스.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네, 법조계의 수호천사 손소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풀세트로 장착하고 오셨는데 모수의 변호사님들 어디 수트가 잘 어울리죠. 공식적인 장소에 다녀오셨나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평소 사실 네. 이게 뭐 작업복이라. 아, 그렇죠. 어쩔 수 변호사님이니까 없습니다. 정장이 네. 작업복이구나. 네. 정장이 작업복. 어우 매우 답답합니다. 네. 아이, 그러시구나. 하긴 여름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확실히 맞아요. 넥타이가. 네. 자, 우리 또 손소 변호사님 모시고 첫 번째 짧은 질문부터 해결해 볼게요. 그럴게요. 홈페이지로 익명을 요청해 주셨네요. 2년 동안 살던 집에서 전세 재계약을 한 지 3개월 된 상황. 제가 사정상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전세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받기로 하고 급하게 나온 지 벌써 2달 됐어요. 근데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찾아봤더니 원래 제가 계약했던 금액보다 3천만 원이나 높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요즘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원래 저희랑 계약할 때보다 몇 천만 원 올리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저희는 예전 집에 안 나가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출을 내고 이자까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집이 안 나갈 것 같은데 이거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천만 원이나 하긴 요새 전세가 대란입니다 지금. 막 올리잖아요. 아, 그 요약 좀 해주세요, 정선희 씨. 천정부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분이 전세 재계약을 한 지 네네. 3개월이 됐는, 그러니까 전세 재계약으로 3개월 후에 이분이 먼저 사정이 생겨서 나가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값을 올려서 매물에 내놨으니까 그럼 안 나갈 나가잖아요.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거를 못 올릴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네. 나는 지금 대출에 이자까지 내는데. 근데 이분이 먼저 지금 계약한 그 기간에서 빨리 나갔다는 게 좀 꺼림칙해요. 그렇죠. 이게 집주인이 뭔가 할 말이 여기다가 이제 할 것 같은 게 제가 비슷한 경험을 옛날에 해봐가지고 아, 그래요. 7개월을 버팁디다. 그래요. 네. 생돈 나갈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진짜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일단 이 건도 계약입니다. 네. 지금 우리 사연 주신 분께서 기존의 그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2년 계약이 끝났고 그 다음에 다시 뭐 아마 2년이겠죠? 2년 재계약을 했는데 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현수가. 나왔다. 네. 사정이 있다. 이게 찝찝해. 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네. 임차인인 우리 사연자께서 사정이 있어서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출을 얻어서 이자를 내고 있다. 네. 이건 아마 자가가 아닌가. 네네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진짜. 네. 보통 이제 어떤 돈 문제 아니면 일정 때문에 기존 계약을 다 이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끝내고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네. 이번 건도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임대차 계약 역시 기간의 정함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2년이었겠죠. 그러니까, 기존 계약이. 네. 그런데 이 2년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에게 모두 권리의자 의무입니다. 그렇죠. 네,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2년 동안 살 권리가 되기도 하며 또 2년 동안 내가 다른 데 나가 살더라도 집주인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동의해주지 않으면 2년 동안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네. 또는 월세면 월세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게 너무 참. 네, 따라서 사정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죠. 예. 그래서 뭐 대체로 이렇게 처리가 되죠. 제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인에게 내가 사정이 있어서 나갈 테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다음 임차인을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채워 넣을 테니 그때 보증금 돌려주시오. 라고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누구든 간에 뭐 비워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와서 뭐 보증금 다음 전세 세입자라면 보증금을 받고 또 이게 돌려주고 전달해주고 사실상 네네. 또는 다른 또 월세 임차인이 와가지고 또 똑같은 금액 또는 비슷한 금액을 받으면 되는 거고 맞아요. 따라서 서로 이렇게 뭐 사정을 봐줘서 원만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겠네요, 진짜. 네, 그렇게 하면서 이른바 복비. 그때 소요되는 복비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새로운 임차인이 와야 되면은 뭐 청소 비용 또는 뭐 장판이나 또는 그렇죠. 벽지 비용 네. 이런 것도 중간에 사정상 먼저 나가는 세입자가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이렇게 합의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안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즉 다음 사람을 데려올 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나갔다. 그러면서 나머지 다음 임차인을 이제 다음 임차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보증금을 받는 것까지도 임대인, 집주인에게 다 부탁을 맡겨놓은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부탁한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과연 지금 이 임대인, 집주인이 어느 정도로 성실하게, 어느 정도로 뭐 상관례에 따라서 지금 다음 임차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잘 안 할 것 같아. 혹시 일부러 네. 급할 거 없으니까 그냥 뭐 하는 척만 하는 건가? 맞아요. 전세금 3,000원 올렸잖아요. 저도 네. 예전에 그 렌트를 주고 있었는데 렌트를 네네. 하고 있었는데 네. 사건이 일어나고 그거를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데 안 주고 7개월을 버티더라고요. 월세 계속 이제 렌트가 네. 나가는 거죠. 협상에서 원래 나 급할 거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약간 우위를 점하니까. 사정은 제가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일단 객관적인 부분, 주관적인 부분 다 뭐 절대적인 부분, 상대적인 부분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3천만 원을 올렸다고 했잖아요. 이게 3개월 전보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었다. 네. 그런데 이게 2배가 돼서 6천만 원이 된 거라면 그건 진짜. 물론 전세 보증금이 지금 오르는 추세라 하더라도 좀 과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 과다해요. 네. 3천이면. 하지만 또 반대로 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3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3억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3억 3천으로 올렸다. 아. 이거는 그렇게 과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요즘은 많이들 올리시니까. 네, 따라서 기존에 전세 보증금 받아야 되는 돈이 얼마인지를 봐서 이 3천만 원 올린 것이 합당한 수준인지 아하. 아니면 이거는 사실상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시간만 끄는 것인지 여부를 그제서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봐야겠네요. 그렇겠네요, 진짜. 네, 뭐 절대적인 3천만 원 금액도 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당연히 맞아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기존 보증금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받으려고 집주인이 하는 건가까지도 봐야 되고 만약에 말도 안 되게 일부러 뭐 확 올린 다음에 보증금 안 줄 생각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면 네네. 이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보증금을 돌려달라.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과도하지 않은 그런 보증금이라면은 다 마무리를 하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수할 부분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참 아유,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진짜. 명쾌한 답이 안 나오네요. 이게 상황이 좀. 그렇죠. 예, 그 예. 요즘 같은 시기가 또 맞물려가지고 예, 예.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잘 참고하시고 그거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보증금의 액수가 맞아요. 얼마인지. 그 인상 부분에 비례해가지고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자, 이제 본격 생활 속 고민 사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께서는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시고 올해 초부터 용달 기사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지난주 폐업한 식당에 있는 업소용 식탁을 나르는 일을 부탁받으셨는데요. 1층에서 5층까지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을 혼자 계단을 오르내리며 고생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께서 올려놓은 식탁을 보고 그러더래요. 아유, 이거 멀쩡한 식탁을 그렇게 놓으면 어째요? 이거 흠집이 다 났네. 나 이거 돈 못 줘요. 예? 아이 사장님 이미 사용을 한 중고 식탁이니까 이거 당연히 흠집이 좀 있었겠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날 사람이네. 예? 내가 아까 봤을 때는 흠집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미리 사진을 찍어두지 않아서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화물비 6만 원 중에 5만 원만 달라고 사정사정 했는데요. 이 아저씨는 호통을 치시면서 내가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할 거예요. 남의 물건을 이렇게 망가뜨리고서 무슨 도구까지 달래? 이거 식탁비 물어 내려가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지금. 건물이 떠나가라 호통치는 바람에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아버지께서는 1시간 남짓 실랑 일을 하다가 포기하고 트럭에 올라타셨대요.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그때 아버지께서 비명소리에 놀라 차에서 내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저씨가 출발하려는 트럭 뒤를 손으로 잡다가 출발과 동시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차를 왜 붙들고 있냐고 물었더니 그냥 알고도 출발한 게 아니냐며 또 따졌다는데요. 일단은 사람이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에 데려다 줬답니다. 아버지는 다음 예약이 잡혀 있어서 나중에 치료비 얘기하자고 하고 왔다는데요.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 그 아저씨가 아는 사람이 많아서 아버지께서는 소문나기 전에 그냥 치료비 줘버리고 말자고 하시네요. 저희가 정말로 이 사람 치료비까지 줘야 하는 겁니까? 오히려 용달 비용도 받아내야 할 것 같은데요. 진짜 이 사람 정말 너무 이건 뭐라 말할 수가 없는데. 찜찜한 사연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아버님께서 마음에 좀 굳게 드시고 강하게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이거는 CCTV를 가려봐야 되겠지만 얼핏 지금 문천식 씨가 연기한 어떤 이 사장님 상태로 봤을 때는 자해공갈단 수준이에요 거의. 그 정선혜 씨 이거 좀 큰일 날 사람이네. 난 이 말 너무 싫어.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인데. 너무 싫어. 자, 그러나 예. 우리 지금 캐릭터에 너무 올인하면 안 되고 그럼요, 예. 공정하게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달 배송 업무 중에 상품에 상처가 났을 경우 용달 비용을 이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나? 받을 수 있다 없다. 용달 비용 받을 수 있다. 오! 봐봐요. 나 그 아니 왜냐면 저는 이게 이 접근 방식도 잠깐 불안했던 게 아버님에 의해서 상처가 난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생활 상처인지 그거를 CCTV를 가려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기사님의 어떤 그 실수로 약간 상처가 나도 예. 배송비에는 변화가 없다는 건가요? 변화가 없진 않죠. 받을 수는 네. 있는데 그렇죠. 액수가 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최근에 요즘에 화물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운송 사업, 네. 이른바 그 용달 운송 사업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1톤 화물 차량 중고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되고요. 그래요? 네, 중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상당히 올랐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경기 침체가 맞아요. 여러 가지 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네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있습니다. 네네. 이 법에 보면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서 화물 자동차를 사용해서 뭐 화물을 유상으로 뭐 대가를 받고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건데 그 중에도 이제 차량 한 대로 하는 걸 이제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운송 사업, 운송업을 할 때 이런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입장을 좀 바꿔볼게요. 만약에 오늘 사연 주신 분이 만약에 이 운송을 요구해서 돈을 지불하겠다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또 반대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따라서 이게 물건을 나를 때 운송할 때 항상 옆에 가서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다 따라다니면서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이거 물건에 상처 생겼는데요. 이거 물건 깨졌는데요. 물건 아예 없어졌는데요. 또는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물건 이거 가격보다 더 많이 나오겠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이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운송업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 네. 운송인은 자기나 또는 자기 직원들이 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인도하고 보관하고 운송할 때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진다. 아이고야. 이거 네. 어떻게 지금. 그럼 변호사님 사연 속 아버님이 네. 다 멀쩡하다는 걸 찍어놨어야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지금 정소라님께서도 우리 아버지가 그거를 안 해서 지금 좀 위험하다. 저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법이 의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운송하는 사람이 나중에 문제될 때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이 책임 없음을 다 준비해라. 확인하시고 나중에 주장을 하시라. 그렇구나. 네.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렌트카 할 때도 다 사진 미리 찍어놓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증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따라서 네. 정말 원래 있던 그런 손상, 훼손인지 아니면 이 아버님이 운송하다가 작업하다가 실수로 이게 뭐 상처가 생긴 건지 등등을 이게 밝히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하지만 이게 중고 식탁이고 또 폐업한 식당이 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짐작입니다만 이제 뭐 폐업을 한 사유가 다양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폐업한 식당을 운영했던 업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업주에게 좀 확인을 해서 이건 원래 있던 상처다라든지 이런 확인을 좀 받아보는 것도 필요할 텐데 그거조차 사실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어느 정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텐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이 운송비 6만 원, 운송비 6만 원을 넘을 정도의 손해배상이냐. 이건 따져봐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업소용 이 식당에 있는 식탁이 아주 고가여가지고 흠집이 조금 났더니 대리석 이런 거. 뭐 흠집이 조금 났더니 가치가 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쭉쭉쭉 떨어지는 거냐.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 하나 더 있잖아요 문제가. 네네. 맞아. 차 출발하는데 뒤에서 차를 잡고 있다가 넘어졌대요. 네. 이거 어떻게 처리돼요? 이거 저는 보면서도 약간 좀 의아했고요. 네. 이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좀 억지스러운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식탁이 훼손됐다는 주장도 사실 믿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때문에 덩달아서. 네. 근데 이게 이 1톤 트럭이면 뭐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시동 걸고 동시에 차가 확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맞아. 그렇잖아요. 네, 전기차도 아니고. 시동 걸고 네. 또 한참 또 소리도 나고 진동도 브르르 있고 하고. 그 후에 가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은 있었을 텐데 그런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트럭 뒤를 손으로 잡고 있다가 네. 트럭이 출발하면서 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잡고 있죠? 그러게요. 네. 이상해. 저는 뭔가 선현치가 않아요. 앞에서 차라리 네. 뭐 운행하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그걸 무시하고 운행을 한 네.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 떠나는 트럭 뒤를 왜 잡고 네. 있냐고. 그래서 물론 차량 출발할 때 앞부분이나 또는 측면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의무는 굉장히 운전자에게 강하게 주어집니다. 네. 하지만 후면 특히 트럭인데 그걸 누가 잡고 있다? 기대고 있다? 이거를 확인할 의무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성급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차량이 출발할 걸 알면서도 잡고 있던 사람의 책임이 훨씬 더 큰 거죠. 맞아요. 이상해요. 좀. 네. 게다가 뭐 1시간 동안 신랑에도 했고 또 뭐 신고하겠다 뭐 이러면서 돈 달라고 하냐라고 이렇게 호통도 쳤다고 하잖아요. 건물이 떠나가라. 사람들 다니는 데서. 네. 진짜. 그 발언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네. 또 이 전체의 어떤 흐름을 볼 때 좀 평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맞아요. 따라서 주변 평판 같은 것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좀 있어. 네, 뭔가 좀 이상합니다. 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진짜. 아우, 이게 정소라님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진짜 우리 아버님 마음고생 심하실 텐데 진짜. 네, 좀 위로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저희 손수호 변호사님 오늘 감사드리고 또 다음 네. 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 5553님이요. 막 세차가 끝났는데 비가 온다고 대박이라고 하시네요. 아, 대박이다. 예, 세차하셨군요. 네. 정말 마음 좀 추스르시고요. 1329님.
아까 써먹는 거예요? 1329님 배구 비 와요 유유 하셨어요. 저런. 9289님은 오랜만에 오는 비가 반갑다고 농장에 물이 들어가야 된다고. 좋아하는 분도 있으시네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삶의 양면이네요. 그러게요. 네. 자, 모두 힘내시고 저희는 갔다가 내일 4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